자요.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요. 자, 이제 등기를 한번 보시면요. 먼저 이제 우리가요. 먼저 등기에 대해서요.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렇게 만약에 물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건이 있으면 먼저 뭘 만들죠? 대장을 만들고요. 대장을 기초로 해서 등기부를 만들죠. 이렇게요. 대장은 사실이 주고요. 등기부는 권리가 주예요. 그래서 등기는 원래 갑구와 울구가 주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먼저 이제 등기를 제일 먼저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하죠? 보존 등기를 하죠.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서 무슨 등기가 이루어지죠? 이전 등기, 이것을 권리 변동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등기는 또 뭐가 있다? 우리는요 주등기가 있고요. 주등기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저 부기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본등기, 종국 등기라고 하죠. 본등기가 있고 뭐가 있다? 가등기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등기 좀 다 배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환매를 할 때 잠깐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요 경정등기하고요. 그다음에 변경등기를 구별을 해야 돼요. 경정은요 무슨 하자다?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요. 여기는 변경은요 후발적 하자를 이유로 이렇게 처음부터 면적이 100평인데요. 80평으로 잘못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되겠죠. 그걸 경정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100평이었는데요. 20평을 더 사가지고 합병을 하잖아요. 그럼 면적이 늘어나죠. 원래 2층 건물이었는데 또 1층을 더 증축을 하죠. 그러면 나중에 바뀌었죠.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뭐냐면 멸실등기하고요. 멸실등기요. 그다음에 말소등기하고요. 여기 말소회복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요 멸실회복등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멸실회복등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종이등기부 있죠. 여기요 멸실회복은 등기부 있죠. 등기부가 멸실이 돼. 등기부. 옛날에는 종이등기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멸실될 수 있었단 말이죠. 불타버릴 수 있고 물에 잠길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다시 만드는 것을 멸실회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세우는 것을 멸실회복이 아니고. 알겠죠? 여기요 멸실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그래서 부동산 전부가 멸실됐을 때 그걸 멸실등기라고 그래. 만약에요 여기요 일부만 멸실된다. 일부만 그럼 이것을 변경등기하는 거야. 일부만 멸실되면 변경등기를 해. 알겠죠? 전부가 키워드가 전부예요. 말소는요 전부 등 여기는 부동산의 전부죠. 물건의 전부. 여기는 등기 내용의 전부를 돈을 다 갚았을 때 말소를 해요. 근데 일부일 때는 무슨 등기한다? 변경 등기를. 그래서 우리가요 전세금 1억 중에서 3천만 원을 갚았어. 얼마가 남죠? 2천이 남죠? 7천이 남죠?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겠죠?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부동산 하다 보면 자주 만날 거예요. 그 집이 채권 채굴이 1억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이 빌린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 내가 전세금 5천을 들고 들어갔는데 1억이 돼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뭐란다? 나 그러면 5천 줄 테니 당신 1,0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변경 등기, 감액 등기죠. 그래서 2천만 원으로 감액해 달라. 당신이 1번이니까 은행이 1번이니까. 그럼 내가 2번으로 가야 되니까. 그때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말소 회복은요. 이게 중요한 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 말이죠. 적법하지 않고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걸 얘기해요. 부적법 말소 이렇게. 그것을 말소 회복이다 이렇게. 말소 회복 이렇게. 그것을 부적법 말소가 됐을 때 이렇게. 적법하지 않게 말소됐다 이 말이죠. 이것을 말소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멸실, 말소 회복, 멸실 회복 이렇게. 그래서 멸실 회복은 이것은 거의 이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물을 맨 처음에 지으면 이렇게 건물을 건축하잖아요. 그럼 무슨 등기하죠? 보존 등기하죠. 1부동산 1등기니까요. 이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된 게 이중으로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요 소유자가 동일한 거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가 있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 상이한 경우 두 가지가 있어. 소유자가 동일하고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그러면요 등기부가요 이렇게 1번요 이렇게 갑은 2월 1일이요. 여기요 등기부가 이렇게 여기요 갑
3월 1일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 똑같죠. 원래는 등기부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요. 등기부가 지금 몇 개 있다? 2개 있잖아요. 2개. 여기요 1번 A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하나고요. 여기는 몇 개죠?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죠. 근데 여기는 사람이 똑같죠. 동일하면 후등기는 무조건 무효가 돼. 절차법사니까 먼저 된 등기가 유효가 돼. 여기는요 소유자가 좀 다르죠. 다를 때는 이걸 선등기라고 그래. 선등기가 유효이냐 무효이냐 이렇게. 유효이냐 무효이냐 이걸 따져야 돼. 선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따져야 돼. 그래서 선등기가 유효다. 유효. 여기는 무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선등기가 유효다. 그러면 갑등기가 유효고요. 무효다. 그러면 A 등기가 유효가 돼. 알겠죠? 이렇게 이걸 이중 부정등기다 이렇게. 그다음에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갑이고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지금 병한테 팔았단 말이죠. 그럼 등기부가요. 1번 지금 이렇게 갑에 있어요. 2번 지금 을한테 이렇게 팔았는데요. 여기서 병이 위조를 해요. 그래서 3번요. 병이요. 위조를 했죠. 그럼 위조하면 어떻게 돼요? 이 등기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이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말소해야 되죠. 말소 등기. 이것을 말소 등기래요. 그럼 봐봐요. 여기서 지금 현재 위조가 됐죠? 현재 위조가 되겠네요. 두 번째요. 진정 명의 회복이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전 등기.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위조가 됐죠. 위조가 됐으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위조가 됐어. 을 앞으로 등기, 병 앞으로 등기됐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돼. 을이 소유자. 알겠죠? 왜냐하면 갑한테 을이 샀는데 을의 병이 지금 위조해 갔어도 이걸 뭐란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얘기해. 등기는 뭐라 한다고? 효력 발생 요건. 그러면 효력 전속 요건 그러면 큰일 나.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그럼 봐. 효력 발생 요건 그랬죠?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이잖아요. 뭐가 아니고 전속 요건이 아니잖아요. 무슨 요건이다? 발생 요건이야. 발생. 전속 그러면은 을 앞으로 등기가 전속하지 않고 병한테 전속하고 있죠. 지금 위조됐어도. 그러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 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등기는 효력 발생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내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을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을이 소유자가 됐죠. 그런데 을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등기가 이전됐죠. 그래도 을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효력 발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지금 등기가 병 앞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 등기를요 을이 가져야 되겠죠. 을이 가져야 되려면 어떻게 해요? 1번 갑에 있어요. 2번 을 앞형, 3번 병이죠. 그럼 을 앞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 등기를 말소하면 되죠. 그럼 누가 앞으로 회복이 돼요? 을 앞으로. 자요 진정 명의 회복이죠.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원래는 을이 소유자인데 지금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으니까 병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을 가져오겠다 이 말이죠. 그걸 회복이라 하죠. 그러면 회복할 때 어떻게 가져온다? 회복하는데 말소해도 되고 말소하지 않고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를 가지고 회복한다 이 말이. 이전 등기.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 등기하고 지금 무효죠. 무효인데 이 등기를 말소할 것이 아니고 을이요 병한테 너 나한테 등기해줘 이렇게 을한테 이렇게 가져온다 이 말이죠. 이걸 진정명의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등기를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뭐 하는 방법? 말소. 또 하나는 뭐 하는 방법? 진정명의법. 그러면 진정명의는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요. 현재 소유자가 하는 것을 진정명의다 이렇게.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걸 진정명의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한다? 현재 소유자가 하니까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하고. 됐죠 지금? 이걸 진정명의 회복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갑한테 이렇게 했죠.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죠. 채권이죠. 그리고 갑의 건물에다가요 을이 저당을 잡죠. 그럼 저당권 등기를 했어요. 자 그럼 봐. 갑이 돈을 갚죠. 그럼 이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소멸한 말은 187조 등기 없이. 그러면요 이 등기는 뭐가 된다? 이 등기는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이 등기는 뭘 해야 된다? 먼저 말소를 해야죠. 그런데 말소가 되기 전에 이것을 병한테 넘기고 병이 부기 등기, 저당권의 부기 등기를 받았어. 부기 등기. 말소가 되기 전에 을이요 잽싸게 이걸 또 병한테 판 거예요. 병은 아무것도 모르고 등기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저당권자가 된다? 누가? 병은 저당권자가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아니다?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못해. 아무리 이 등기가 유효라고 믿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요, 이 등기가요 말소가 되기 전에 이것을 뭐란다? 무효 등기의 유용, 무효 등기의 유용. 이 무효인 등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유용한다 이렇게 얘기해. 무효 등기 유용. 이 무효 등기 유용은 표제부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러분요 구건물이요. 구건물을 철거하고 철거 후 신축을 해. 신축했는데 구건물의 등기를요 신축 건물의 등기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표준경 그러면 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없어야 돼? 누가? 이해 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해 관계인이 없어야 돼. 여기서 무효 등기 유용에서는 무효에서는 뭐냐? 이런 가등기요. 가등기가 무효인 경우 가등기가 무효. 이러면 가등기가 무효이잖아요. 이 무효인 가등기가 무효잖아요. 이 무효인 가등기를 다시 쓰고 사용하고 싶어. 무효인 가등기가 지금 무효잖아요. 이 무효인 가등기를 다시 사용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뭐란다? 그것을 유용이라고 그래. 이 유용을 다른 말로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그래. 이런 추인은 언제부터 이루겠다? 추인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가등기로 봐. 새로운 가등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가 무효인데요. 그 무효인 가등기를 내가 다시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용한다는 것을 추인한다고 그래. 그것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가등기로 본다. 이것을 무효등기 유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뭘 봤냐? 등기에 관한 것을 다 한번 살펴본 거예요. 등기. 알겠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뭐냐? 여기서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해. 의무자. 을을 뭐란다?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를 해. 등기 의무자가 있고 등기 권리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 권리자가요. 의무자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등기 권리자가요.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뭐라고 하죠? 이것을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을 잘 봐. 알겠죠? 여기 등기소가 있죠. 등기소예요. 갑하고 을이 등기소에다가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것을 말한다. 등기 신청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등기 신청권은 국가기관이다 하죠. 국가기관.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고 이것은 1대1이죠. 1대1. 여기서 이것을 말한다. 사법상의 권리라고 하고 이것은 절차법상의 권리이고 절차법상 이것은요. 실체법상의 권리이고 이렇게. 사법상, 공법상의 권리 알겠죠? 절차법상, 실체법상의 권리 이렇게 얘기해요. 등기 인수는 제발로 샀으니까 건물 샀으니까 등기 가져가니까 계속 안 가져가. 그 등기를 인수해 가라. 이것은 소송으로 하는 거야. 소송으로. 알겠죠? 이렇게 등기 신청, 등기 청구 이렇게. 그럼 됐나요 지금요? 그래서 이것을 등기 청구, 등기 신청 이렇게 얘기해. 등기 신청, 등기 청구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자 이렇게요. 등기 신청, 등기 인수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볼까요? 또 한 가지. 자 여기서 이제요. 우리가 이제 등기법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기본적인 용어는 다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는 됐는데 우리가 이제 등기가요 불법하게 불법 말소가 되죠. 그래서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불법 말소가 되면 이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죠.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죠. 말소 회복 등기. 이 말소 회복 등기 누구한테 말소 회복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항상 이게 중요해.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 등기를 청구해. 등기가 말소될 당시 소유자한테. 이게 중요해.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한테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쭉 보면 이것이 등기에 있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끝난 거예요. 알죠?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 가등기, 중간생략 등기, 그다음에 등기 추정력 이런 것이 나와. 그런데 여기서 일단 무엇을 하나를 보자면은 잠깐요,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요 28번 한번 먼저 봐. 28번. 자, 28번요. 28번 보면 여러분 뭐라 나와 있죠? 28번 보면은 등기의 유용이라고 되어 있죠? 무효 등기 유용이죠? 무효 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명시적 플러스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죠? 묵시적 1번 맞고요. 2번 실체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줄고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 거기까지 줄고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 두 번째 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 허용. 거기요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뭐죠? 허용이 돼. 그래서 우리가 무효 등기 유용은 뭐죠? 이해관계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3번은 유용할 수 있는 등기는 가등기도 포함하는데 뭐는 안 되었어? 표제부 등기가 있어. 표제부. 4번은요 기존 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그것이 새로 신축을 하죠. 물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줄고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유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것은 절대로 안 돼. 3번. 4번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인 등기가 있는 때로 소급 아까 말했죠. 우리가 무효 등기 유용은 추인이라 또 무효 등기 유용죠. 유용 동그라미 유용이란 말은 유용 없나요? 유용 있죠. 그것은 추인이랑 마찬가지. 추인. 이런 추인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렇게요. 그래서 전환될 수 없다. 소급해서 27번 한번 봐봐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소유자가 지상의 건물의 신축 동그라미. 27번 신축하죠. 그럼 무슨 등기 해야 돼? 보존 등기. 2번은요 무효인 중복 등기의 바탕을 둔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효인 중복 등기의 바탕을 둔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다 되는데요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경우 안 돼요. 3번 무효 등기를 유용하는 합의는 합의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이렇게요. 4번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아요. 증여 줄고요. 은닉행위죠. 가운데 매매 줄고요. 가장매매죠. 가장매매. 그래서 증여 그 다음에 가운데 매매를 가장매매죠. 그래서 그 등기는 유효 줄고 실체관계 보합이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매매의 등기로서는 무효인데 증여의 등기로서 유효로 보죠.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것은요 그것은 법조문에는 없어요. 알겠죠?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여러분요 26번도 풀어볼까요? 원래 26번은 지금 가등기가 관한 것이 많아가지고요 26번은요 자 1번 보세요. 26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의하여 번등기가 되죠. 번등기에 의한 박스에 물권 변동은요 물권 변동 써요. 그 밑에다가 번등기 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요 가등기 한때로 소급 거기를 줄고 가등기 한때로 소급 그 순위가 소급한다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했는데 아까 정지 조건 줄고 가등기 줄고 아까 내가 했어. 정지 조건 보고 바로 위에다 써. 채권적 청구권. 우리가 조건할 때 얘기해서 조건할 때 엑소 기억나나요? 알죠? 그래서 정지 조건하고 채권적 청구권에는 뭐가 된다? 가등기가 된다. 3번 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 보존 등기로 인해 뒤에 된 보존 등기가 무효이죠. 그래서 먼저 된 유효한 보존 등기 여기 봐봐. 여기 먼저 선 등기가 유효죠. 먼저 등기가 유효죠. 그럼 후 등기는 뭐가 선 등기가 유효니까 후 등기는 뭐가 돼? 무효가 되죠. 이 후 등기 무효가 된 후 등기를 기초로 등기부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 안 되는 건 뭐냐면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일 때는 안 돼. 알겠죠? 자 4번요. 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자 5층 건물을 신축을 했죠. 3층 건물이 멸실이죠. 멸실 줄고 멸실 등기해야죠. 그 다음에 신축이죠. 신축 동그라미. 그러면 보존 등기해야 돼. 보존 등기. 새롭게 등기부를 개설해서 보존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요 옛날 등기를 그대로 썼다 이 말이죠. 종전 등기를 그대로 사용된다 안 된다? 안 돼.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5번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줄고 이퀄 사실의 등기죠. 사실의 등기.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알겠죠? 정답 3번이죠. 자요 앞에요. 다시 와요. 25번이요. 1번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2번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경료가 됐다. 그 등기는 유효하다. 줄고요. 적법하게 매수. 그다음에 위조된 서류. 그래서 맨 끝에 유효 써 거기다가 실체 관계의 부합 이렇게. 실체 관계의 부합 이렇게. 자 그럼 또 지금부터 설명을 해. 봐봐. 여러분요. 등기가 뭐죠? 등기가 뭐예요? 현재 권리 상태를 공시하는 현재 권리자가 누구냐? 다른 말로 실체 관계에 부합하느냐?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데 현재 권리자한테 등기가 있으면 돼. 현재 소유자한테.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요. 을이요 잔금을 다 줬어. 잔금을 다 줬는데 이놈이요 등기를 안 해줘.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갑이 을이 아무리 등기해달라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불안하니까. 그런데요 갑의 친구들이 뭐냐면 야 갑이 자기 집 또 팔려고 그런지 부동산 자꾸 들락거리던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불안하니까요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니까 등기소를 위조해서 갑에서요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가져왔어. 근데 이 등기가 무효라고 해봐. 그래서 위조했죠. 위조하면 당연히 무효니까 말소해야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요 돈 다 주고 가져왔는데 안 주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죠.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어. 다시 또 단독으로 등기한 거예요. 그럼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누가 앞에 등기 있으면 되죠? 을이 최종적 을이 소유자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등기소를 위조했죠. 위조하면 어떡하는데요? 형법상으로 사문서 위조죄,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상으로는 뭐가 된다? 유효하게 된다. 어차피 등기는 누구한테 있으면 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죠. 을한테 있으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을에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그것을 뭐란다? 적법한 등기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다음에요. 3번인가요?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줄거 부기등기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좀 이따 배워. 가등기에서는 가등기에 의한 부기등기로 이전할 수 있다. 자 4번은요. 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등기, 소유권 중복등기 줄고요. 중복등기가 돼 있죠. 등기를 표상함에도 좀 봐봐. 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등기가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다. 이런 봐봐. 중복등기다가 말했죠.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다. 선등기가. 그러면 후등기는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이다. 후행등기는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그 다음에 5번이요. 지분 이전 등기가 지분 이전. 이러면 우리가 좀 있으면 우리가 배우는데요.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 등기는 그냥 적법한 것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지분이 3분의 1인데요. 그 지분이 병 앞으로 돼 있단 말이죠. 갑에서 병으로. 그러면 갑에서요 병으로 적법하게 지분이 이전된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법이 공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는 말이죠. 정답 3번이죠. 자 24번 봐봐요. 1번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대지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된다 안 된다? 안 돼. 2번 증여를 했죠. 은닉이죠. 근데 등기 원인을 매매가 뭐죠? 가장매매죠. 그래도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3번 을이 갑소유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뒤 갑과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이걸 뭐란다?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줄고 그것을 뭐냐면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이런 봐봐. 먼저 간부의 건물을 신축해서 이걸 을한테 팔죠.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등기를 누가 풀어야 돼? 갑에서. 그다음에 누가 풀어? 을. 아무튼 현재 누가 앞으로 등기 있으면 돼? 을. 그런데요 갑이요 을한테 뭐라 하냐? 그냥 너가 먼저 등기해. 그냥 너 앞으로 그냥 등기해. 내가 너한테 팔았으니. 그럼 여기 을이죠? 여기도 을이죠. 똑같죠? 아무튼 누구한테 등기 있으면 돼? 을.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갑에서 을로 해야 되죠?
근데 그냥 바로 을로 했죠. 그럼 갑의 등기가 지금 생략됐죠. 갑의 등기가 무슨 등기다?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가 생략됐죠. 그래서 1번 등기가 생략됐다. 그것을 모두 생략 등기다. 첫머리 등기가 생략됐다 이 말이죠. 모두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그 말이. 그 다음에요 4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되죠. 원인 없이 말소 줄고 그러면서요 원인 없이 말소 되죠. 그러면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할 때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를 말소 회복 등기.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요. 됐죠? 됐나요? 자, 그다음에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해봤죠? 회복 등기가 마치기 전이라도 줄고 회복 등기 마치기 전이라도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 여러분요 갑에서 을로 팔았는데요. 을의 등기를 누가 불법으로 말소한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 을이 소유자. 왜 을이 소유자냐? 여전히요. 여전히 누가 소유자? 우리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을이 스스로 말소하거나 스스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을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을 뭐라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이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이 누구죠? 종전 소유자죠.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한다. 5번 가등기죠. 가등기 줄고 가운데 가등기 청권 이전 보존한 가등기 박스에 맨 끝에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거짓가짜 AB 등기에 불과해. AB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됐죠?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맨 앞에요 여러분요 8번 문제로 와요. 8번.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물권 변동을 잠깐 봐요. 자 여기 봐 우리가 이제 물권 변동이죠.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요. 물권 변동은 뭐 한다? 여기요 물권적 합의. 물권적 합의 플러스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이렇게. 이 물권적 합의를 뭐한다?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러고요. 물권행위. 이 물권행위를 뭐한다? 물권변동. 물권변동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성립이라는 것은 뭐죠?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으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갑일한테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합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뭘 한다? 등기하죠. 등기는 뭐다? 효력, 물권 변동.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효력 발생이고 효력 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요 을의 권리가 불법으로 말소되거나 을의 권리가 불법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전됐다 할지라도 을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뭐란다? 등기는 효력 발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 했죠.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의 또 하나의 어떤 사람은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요 우리는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도대체 물권적 합의란 말이 뭐냐? 물권적 합의는 뭐죠? 계약적 물권 계약이라고 그래. 물권 계약은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래서 물권적 의사표시라고도 얘기를 해. 의사표시 똑같은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등기 서류 교부다 이 말이죠. 등기 서류 교부. 그럼 이런 봐봐요.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해줘요. 등기 서류를 줘요. 아니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해줘요. 등기 서류를 줘요. 등기 서류를 주지 등기해 주는 게 아니죠. 등기 서류를 주면 매수인이 그 등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등기하는 거죠. 등기 서류를 주는 거죠. 서류. 그러면 이해됐어요? 뭐를 준다? 등기 서류. 등기 서류를 교부한다 이 말. 등기 서류. 등기가 아니고 등기 서류.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등기 서류를 준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이 물건 누구 거다? 너 가져, 너 가져. 그걸 뭐다? 소유권 내가 너한테 줄게. 합의 이 말이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는 뭐다? 그래서 등기 서류를 줬다 해서 그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죠. 뭘 해야 돼? 등기를 내 앞으로 해야죠. 그래야지 내가 이제 소유자가 되죠. 그걸 등기를 해야 나한테 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 등기 난 앞으로 했죠. 했는데 어떤 놈이 또 위조해서 또 등기를 가져갔어. 그래도 내가 직접 해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권리를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자, 그럼 물권 변동은 여기요 186조가 있고요. 여기요 187조가 있어요. 186조는 뭐란다? 법률 행위예요. 이런 법률 행위는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는 뭐가 있어? 단도하고 그다음에 계약이 있죠. 계약. 이 180조는요 법률의 뭐다? 규정이죠. 규정 법률의 규정 등기한다 안 한다. 여기요 등기한다 안 한다.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근데 이걸 처분할 때는 뭐 해야 돼? 등기 후 처분해야 돼. 등기 후 처분해야 돼. 등기 후 등기하지 않으면 안 되죠. 법률행위는요. 법률행위는 단독은 뭐가 있어요? 단독은 뭐가 있어? 예약 완결권이죠. 그러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예약 완결권 행사하죠. 그럼 뭐가 돼? 본계약이 돼. 본계약. 그럼 이건 계약이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위잖아요. 완결권 행사하면 본계약이 성립. 계약은 법률행위죠. 계약은 뭐죠? 우리가 계약은요 매매, 교환, 증여 딱 세 가지. 이것은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래서 득실 변경이요. 이때 등기는 득실 변경, 취득, 득실, 상실, 변경. 득실 변경을 취득하고 상실하고 변경할 때 다 등기해야 돼요. 186조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죠? 여기서요 공유 지분의 포기, 공유 또는요 합유, 공유나 합유 지분을 포기하죠. 합유 지분을 포기하면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공유나 합유 지분을 포기하면 등기해야 돼. 공유 합유 지분을 포기하면 등기해야 돼. 공유나 합유 지분을 포기하면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공유 지분, 합유 지분 포기하죠. 등기를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것은 왜냐? 득실 변경은 다 등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요 소유권 포기하죠. 소유권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소유권 포기하죠.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등기를 해야 돼. 포기도 등기 상대방 없는 거. 알겠죠? 그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무조건 등기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 빌리고 등기해주면 소유권이 넘어가 안 넘어가? 그걸 양도담보라고 그래. 소유권 안 넘어가. 매매, 교환, 증여만. 다시 시작. 매매, 교환, 증여만 등기해 소유권이 넘어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요. 여기요. 이 법률 행위에 의한 것 이것은요.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다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관한 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관한 소송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고 그래.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관한 판결이나 조정이나 일락이나 화해 이거 다 등기를 무조건 해야 돼. 등기. 소유권 이전의 말이 딱 나오잖아요. 이전에 관한 판결, 조정, 일락, 화해 다 등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판결은 뭐냐면 판결 이런 거예요. 둘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송에서 판사가 둘이 그러면 좀 합의 좀 하라고 그래. 그걸 조정이라고 그래.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떡하죠? 두 사람이 지금 소송 중에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개입했어 안 했어? 안 하고 바로 그냥 둘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하고 똑같으니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판결은 뭐예요? 둘이 합의가 안 되니까 판사가 강제로 야 너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판결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것이 청구권에 의한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거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은 뭐가 있다? 상속이 있고요, 경매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용 징수가 있고요. 그냥 판결 아니에요.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형성 판결.
상소가 비슷한 게 뭐가 있죠? 합병이 있고요. 합병. 그다음에 포괄유증이 있고요. 유증. 경미가 있고 뭐가 있다? 공미가 있고 공신수가 있고 뭐가 있다? 수용이 있어. 알겠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냥 이렇게만 시험이 났어요. 지금은 절대로 안 돼. 상소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이렇게 사망시 이렇게요. 경미나 공미할 때요. 여기요. 매각대금 완납시 이렇게요. 완납시 이렇게 완납시. 공용징수는요. 공용징수 수용이죠.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 보상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해야 돼. 공탁. 그러니까 형사 판결이요. 판결 확정시. 알죠? 물권이 등기 없이 변동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 빼고요. 그다음 여기 뭐가 있다? 건물에 또 신축이 있어. 신축은 등기 안 해도 돼. 신축. 알겠죠? 신축은 뭐를 안 해도 돼? 등기를 안 해도 돼요. 신축은. 그다음에요. 신축 했죠? 그다음에 또 뭐냐면 무효 취소 해제. 계약이 무효하고 취소하고 해제가 우리 아까 했었는데 해제 합의 해제에서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이 소급해서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로서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될 때 매도인에게 등기 없이 소유권이 복귀를 해. 등기 없이 복귀해 소유권이. 그다음에 용익물권이요. 용익물권의 전속 기간이 만료가 되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럼 만료되면 어때요? 등기 없이 당연소멸해. 당연소멸. 등기 없이 이렇게요. 피의담보 채권이요. 피의담보 채권을 변제를 해. 변제. 피의담보 채권을 변제. 피의담보 채권을 변제하면 어때요? 등기 없이 당연소멸해. 등기 없이. 알겠죠? 용익물권, 담보물권. 알겠죠? 당연소멸해. 당연 변제하죠? 그러면 변제하면요. 담보물권은 당연히 소멸해. 등기 없이. 아까 우리 무효등기 이용할 때 저당권 했잖아요. 당연히 소멸해. 신축할 때 당연히. 이걸 187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청구권. 청구권에 기한 것을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 소멸시효. 청구권. 그다음에 청구권에 관한 것을 우리가 민법 총칙에 다 했어. 이걸 청구권에 관한 것을 뭐라 한다? 이행 판결이다. 이렇게.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뭐를 있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청구소송이라고 그래. 이것은 반드시 등기해야 돼. 그래서 소유권 이전의 말이 딱 나오잖아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등기해. 소유권 이전에 관한 판결이라든가 아까 말했죠. 일락조소라든가 화해라든가 일락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판결이라든가 소유권 이전 그러면 무조건 등기해야 돼. 이건 청구권에 관한 것은 이행판결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같이 이제 비슷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형성권은요, 알아야 돼. 형성권은요, 여기요,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죠. 앞에가 무슨 말이 있다는 하는 거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죠.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매수다. 매수. 뭐다? 분할이다. 그 다음에 증감이다. 뭐다? 소멸. 뒤에가 뭐가 있다? 청구권이다. 여기가 청구권이다. 그래서 여기가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다. 이렇게. 그래서 청구권 앞에요.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 있죠?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형성권이다. 이렇게. 형성권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청구란 말 앞에 원래 청구 그러면 무조건 그건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은 무조건 다 소멸시효 걸리는 거예요. 따지면 안 돼. 소멸시효는요. 당사자가 입증해. 당사자가 입증하고요. 이 소멸시효는 중단이나 정지라는 제도가 있어. 알겠죠? 이게 청구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형성권은요.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그래요. 제척기간. 그래서 그러면요. 취소권이 바로 형성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권은 제척기간이고 3년, 10년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은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이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라고 하는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잖아요. 그러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제척기간은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등기 없이도 판결 확정 시 물권 변동이 일어나. 그런데 그럼 형성 판결이란 게 뭐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요 뒤가 다 청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생, 변경, 소멸 똑같아. 발생이니까 매수, 변경은요 증감이나 부담하고 두 개로 바뀌고, 그다음에 증감하고 변경이죠 변경. 소멸은 소멸. 그래서 이거 봐봐 지상물 매수 청권, 공유물 분할 청권, 차임, 증액, 감액 청권, 지상권, 소멸 청권. 앞에가 무슨 말이 중요하잖아. 청권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여기 뭐가 있다? 여기 봐봐 공유물 분할 청권이잖아요.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분할이 있죠. 분할이 있으면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죠. 청구권에 하는 소송이죠. 그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그래. 청구 소송 이렇게. 청구 소송. 알겠죠? 그러니까 분할이니까 이거 뭐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니까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간단하죠. 알겠죠?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상속재산 분할 청구. 상속재산 분할 청구 똑같죠? 그럼 채권자 취소권이면 채권자 취소권 형성권이죠. 단독행위 형성권.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으로만 해야 돼.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면 돼. 그래서 여러분 봐봐. 앞으로 뭐라고?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온다. 소유권 이전 어쩌고 그럼 무조건 등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봐. 자, 문제를 어디를 보시냐면 먼저 죄송한데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2번부터 봐. 12, 13, 14를 먼저 봐. 12, 13, 14 봤어요? 12번 1번 등기가 필요한 것 줄거. 12번에 등기가 필요하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12번에 등기가 필요하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186조 등기 아니요 186조죠. 등기가 필요한 것은 187조가 아닌 거죠. 1번 신축, 2번에 상속, 3번이요 채권의 소멸이죠. 피담보 채권 이거 봐봐. 담보물권의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등기 없이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도네 법정. 여기 법정지상권 써 밑에다 써. 분묘기지권 또 써.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이렇게.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이렇게.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이렇게. 여러분 했어요? 그래서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런 것은 등기 안 해. 그런데요 점유취득시효 줄거 맨 끝에 등기해야 돼. 플러스 점유취득시효는 무조건 등기해야 돼. 13번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그건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 규정. 법정 저당권 법정은 등기 안 한다. 안 해. 법률의 규정 법정 등기 안 해. 부동산 소유권 확인 동그라미 판결. 이런 확인 판결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은 등기 안 해.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돼. 등기 없이 틀렸어. 공경매, 맨 끝에 매각되고 만납. 요즘 그렇게 나온다고 했죠. 봐봐. 경매 매각되고 만납이죠.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4번 자기 비용과 노력, 비용 동그라미, 노력 동그라미, 신축 동그라미. 이것을 뭐란다? 건물이죠. 이건 자기 소유예요. 뭐 없이 맨 끝에 신축은 뭐 없이 등기 없이. 5번 상속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언제 됐거든? 언제? 사망시 이렇게. 자 14번은요 법률의 규정 1번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도 바로 옆에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은 언제 개시되죠? 피상속인 사망시 이렇게. 2번 공용징수 줄거 공용징수는요 첫 번째로 맨 끝에 보상금을 공탁 줄거 공탁 밑에다 떴어 지급 보상금을 공탁이나 지급하면은 수용 개시일 줄거 수용 개시일 맨 끝에 취득. 그 다음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의 신축 동그라미. 건축허가 타인 명의도 필요 없어. 신축을 하면 무조건 신축자가 뭘 한다? 원시 취득을 해. 4번 공유물 분할의 조정 절차. 조정 동그라미 조정. 그럼 조정 써. 뭐라고 쓴다? 소송 중 상호 양보하여 합의 가로 닫고 계약
조정 중 상호 양보하여 합의 또는 계약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럼 봐봐요. 봐봐 여기 봐봐. 지금 내가 소송 중에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 그래서 조정이란 말이 나면 무조건 뭘 한다? 두 번째 줄 봐봐. 가운데 지분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 맨 끝에 취득해. 5번 민사소송에 따른 경매 동그라미 경매. 경매는요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언제? 맨 끝에 경매했어요. 바로 밑에 소유권 취득한다 줄고 맨 밑에 소유권 취득한다 써. 경락대금 완납시. 경락대금 완납시 확대 소유권 취득해. 뭐가 틀리다? 뭐죠?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이전 등기와 경료전 때 거기가 틀렸어.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이전 등기와 경료전 때 거기가 틀렸다고. 왜요? 우리는 언제 소유가 된다? 경락대금 완납시 소유자가 돼. 자, 그 다음에 8번 앞으로 와. 8번. 자, 8번요.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돼 있나요? 자,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서는 거기 줄고. 자,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와. 지금 여기 파트가 제일 쉬우니까. 우리가요 이전 등기란 말이 있죠. 그러면 뒤에는 따지지 마. 뭐로 나오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전 등기란 말 빨갛게 나왔죠. 무조건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돼. 맨 끝에 등기 동그라미. 2번 전세권의 법정갱신 줄고. 법정 동그라미. 법정이란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여기 봐봐. 법정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정이 뭐예요? 법정 스님 무소유 얘기했잖아요. 법정 스님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등기할 게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정 스님은 등기 안 해. 알겠죠? 왜? 가진 게 없으니까. 법정 갱신 등기 안 한다고. 그래서 가운데 줄고 등기 없이도 맨 끝에 권리를 주장. 3번 신축하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건물이 완성도 되기 전에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럼 무효죠. 그런데 그 후 가로 묶어 완성이 됐어. 완성. 그러면 언제요? 그때부터 유효가 돼. 그때부터 유효.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 무허가 건물 필요 없어. 무허가 뭐가 아무튼 신축했죠. 아직 허가 나오든 말든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죠. 무허가니까 등기 없겠죠. 등기 없이도 뭐가 된다? 소유자. 맨 끝에. 아니네. 그 말이 아닌 것 같네.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 원시 취득. 여기에 맞네. 근데 이걸 뭐 한다? 양도 동그라미. 양도. 봐봐. 여기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 취득할 때 등기 없이죠. 근데 처분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 후 처분. 등기 후. 그래서 등기 없이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말할 수 없다. 이전할 수 없다. 5번 공유물 분할의 소에서 공유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자의 공유자에게 기속시키는 것으로 현물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 필요 없어. 조정은 무조건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돼. 등기. 조정이 성님한테 틀렸어. 등기한 때 이렇게. 자, 9번 건물의 신축자는 신축. 뭐를 하지 않으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만다 취득. 1번 틀렸어.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완성 전에 아까 방금 나왔죠? 그런데요. 그러면 무효죠 여기까지? 그런데 그 후 완성이 됐죠? 그러면 다시 뭐가 된다? 유효. 언제부터 유효? 그때부터.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될 수가 없다. 틀렸죠? 신축 건물을 보존 등기한 사람은요. 별말이 없으면 소유자로 추정되는데 좀 이따 보면 돼. 안 되는 경우가 있어. 3가지. 4번 기존 건물 멸시로 건물이 신축되죠. 기존 건물 멸시로 건물이 신축.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걸 뭐라고 그래? 무효 등기의 유용 X. 무효 등기의 유용 X. 이렇게. 5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사이의 합의. 원시 취득자 줄고 신축자, 승계 취득자 줄고 양수인 합의로 직접 승계 취득자 앞으로 보존 등기, 직접 보존 등기 얼마나 써? 모두 생략 등기. 그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래. 이퀄 중간 생략 등기. 이퀄 실체 관계의 부합. 옆줄 긋고 유효.
유효.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예요. 실체관계 부합해서 유효이다. 그래서 이용된다. 이렇게. 알겠죠?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5번 틀렸죠? 정답 2번. 명인 방법 됐죠? 명인 방법 써. 거기다 써. 첫 번째 세 가지를 쓸 거예요. 특정성 플러스. 특정성 뭐죠? 새끼줄을 묶는 거죠? 자, 두 번째 플러스 소유권의 표시. 세 번째 계속성. 세 가지 있어 명인 방법이요. 1번 관습법상이죠. 공시 방법이고요. 농작물에 대해서도 뭐가 된다? 인정될 수 있다. 아까 말했죠. 농작물은요. 내가 뭐죠? 무당 경쟁할 때 내 것이니까 명명할 필요가 없죠. 뭐 할 때? 양도할 때. 토지의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명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토지의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면 특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표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까 내가 세 가지 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명인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돼. 양도담보는 돼요. 뭐가 안 된다 써.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공시할 수 있다.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옆줄 긋고 저당권 설정했어. 저당권이 안 돼. 그 다음에 건물 외의 지상물 줄고 지상물을요 써. 농작물을요 토지와 분리하지 않은 채 줄고 수확하지 않는 채 독립된 거래의 객체. 독립된 거래체 부동산 거래죠. 부동산 뭐한다? 그냥 농작물 놔두고 난 다음에 명인 방법 아까 입간판 했죠? 입간판 해가지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대로 놔두고. 아시겠죠? 그것을 명인 방법이다 이렇게. 자, 11번 등기청권.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봐봐. 여러분요. 자, 등기가요 상당히 좀 까다롭게 하는데 지금 이게 가장 잘 나와. 지금 딱 보더라도 이건 물권 변동이란 말로 나오지만 실제로 186조, 187조를 대부분 얘기해.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등기 청구권인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등기 청구부터는 잠깐 10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요. 자, 등기 청구권이요. 다음 차면 되는데요. 잠깐 이게요. 앞뒤로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요. 자, 등기 청구권이죠. 등기 청구권 봐봐요. 채권적 청구권하고요. 채권적 청구권하고요. 여기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요. 되게 간단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해줄 수가 없는 게 내가 해줘야 되죠. 이게 뭐냐면 딱 읽고 나서요. 이게 채권인지 물권인지 알아야 돼. 봐봐. 현재 내가 이 사람이 물권자인지 현재 저당권자인지 현재 지상권자인지 현재 소유자인지를 봐. 현재 물권자가 뭐라고 하면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현재 소유자가, 현재 물권자가, 현재 저당권자가. 근데 아직 소유자 아니야, 이 사람. 아직 소유자 아니야. 등기해야 소유자가 돼. 그럼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물권이 아니죠. 물권 아니면 뭐예요? 채권이. 그럼 채권적 청구권이야. 봐봐. 우리가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갑하고 을하고. 이걸 지금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이걸 병한테 넘겨. 자기는 등기 않고요. 병한테 가서 갑한테 등기하라고 그래. 병이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등기의 소유자죠? 그냥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간단하죠? 봐봐요. 여기요. 1번 이렇게 갑이 있고요. 2번요. 을한테 가등기 있어. 가등기.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뭘 해야 소유자? 그래서 본등기해야 되죠? 그럼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현재 아니잖아요. 한번 볼까요? 점유취득시효. 이 사람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뭘 해야 소유자? 등기해야 소유자죠? 아직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있고 인간이 지금 현재 누군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 정도 파악을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강의를 했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인간이 지금 누군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물권적은 뭐죠? 물권적은 봐봐요. 아까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죠? 2월 1일 계약을 하고요. 을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을이 지금 소유자죠? 소유자인데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무효 취소 해제가 돼요. 무효 취소 해제가 돼요. 취소 해제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이 사람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소유권이 누가 앞으로 가요? 갑에게 소유권이 볼게요. 소유권이. 그럼 갑이 지금 소유자죠? 갑이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죠? 말소하는데요.
해제로 말소하는 것을 원상회복, 취소로 말소하는 것을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 아무튼 뭐 그런 거 쓸데없는 소리, 아니 쓸데없는 소리 아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갑이 말소한다 이 말 아니에요. 갑이 말소하죠. 갑은 누구죠? 소유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그러니까 물권도 청권지 뭐예요? 알겠죠? 한번 볼까요 또요? 여기요 울군데요. 1번이 A가 저당권이에요. 2번이요 B가 저당권이에요. 근데 이 등기가 무효인가? 무효. 이 등기가 무효야. 그럼 무효니까 어떻게 돼요? 저당권자가 말소를 청구하겠죠? 말소 청구하죠? 저당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물권은 뭐예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물권이죠. 그러니까 물권자가 청구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또? 여기요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갑이요 이것을 을한테 팔아요. 을한테 팔면 어떻게 돼요? 땅 주인하고 건물주가 처음에는 같았다가 달라졌죠. 그러면 갑의 땅에다가 을이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해. 지상권은요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처분하려면 어떻게 처분하려면 먼저 뭐한 후? 먼저 등기 후 이것을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이전 등기.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을이요 이 집을요 병한테 팔라고 그래. 병한테 팔아. 그러면요 땅 건물만 팔면 안 되지. 모두 같이 넘겨줘야 돼. 지상권 등기도 병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이요 지금 현재는 등기가 있어 없어? 없죠. 없어도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그러니까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권이지 뭐예요. 갑의 땅에다가요 갑의 땅 을구에다가 자기 앞으로 1번 지상권 등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상권자죠. 지상권자니까 물권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럼 얘기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러면 뭐 여러분이 열렬한 성우님님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을이요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주고 여기다가 갑의 집에다가요 저당권요 등기를 하려고 그래. 돈 빌려주고 저당권 등기를 을이 갑한테 저당권 등기를 해달라고 그래. 저당권 등기를 해달라고.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안 속네요. 채권적이죠. 왜요? 현재 저당권자가 아니잖아요. 뭐를 해야? 등기해야 내가 저당권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적이지 뭐예요. 알겠죠? 여기는 현재 저당권자고 그러니까 물권적이고 여기는 현재 지상권자고 그러니까 물권적이고 얘는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되죠. 그러니까 현재 저당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채권적이죠. 알겠죠?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요 거의 하산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11번 한번 보세요. 법적 성질이 다른 것 성질은 더럽다 이 말이죠. 알겠죠? 성질이라는 거 11번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채권적 이렇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요 아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니까 본등기 해달라고 하겠죠? 채권적이다 이렇게. 매매계약의 무효취소해제 되면 누구한테 소유권이 복귀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 매도인 줄 것이고 소유권 복귀죠. 매도인이 소유자인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말소는 매도인이 소유자니까 뭐다? 물권적이다. 알겠죠? 취득시효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뭘 해야 소유자다? 등기해야 채권적이다. 중간생략 아직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다.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자. 그래서 뭐라 한다? 채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청구는 시험에 자주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가끔 지문으로 하나 딱 나와버려. 지문으로. 골치 아프죠. 그거 지문으로 나오면. 알겠죠? 그래서 어마무시 간단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등기청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등기 배우고 있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알아야 나중에 공시법에서 엄청나게 쉬워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걸 모르면 만약에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뭐 공부할 수 있죠. 그런데 등기법 선생님이 얘기할 때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기 혼자 답답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요. 알면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거의 대부분 다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 중간생략 등기하고 가등기하고 등기 추정력 3개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이 세 가지는 큰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물권법에 나오는 물권법이 바로 등기법이거든요. 물권법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왜 이런지를 계속 혼자만 암기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데
등기를 딱 보면 당연히 그러겠네. 이중 보존 등기니까 무효 등기 유형이니까 등기는 공시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중 보존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잘 모르면은 하나하나를 다 암기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등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즘 이제 거의 선생님들이 등기법을 강의를 잘 안 하죠. 그 이유는 민법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공시법에서 배우러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강의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 전부로 다 암기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물권법을요. 물권법은 다 등기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등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암기를 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했던 것이 아주 중요해. 지금부터 하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여기서 뭐 큰 테마니까요. 미등기 매수인이죠. 미등기 매수. 아직 등기 안 했죠? 한번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이요. 갑한테요 대금을 완납했어요. 을이 대금을 완납하고요. 등기는 아직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미등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을이요 건물을 인도받았어. 인도받았는데 이 사람 아직 미등기인 거예요. 미등기. 그러면요 을은 갑한테요. 을은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뭐가 있다? 등기 청권이 있죠. 아직 이 사람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채권자이다 물권자이다? 채권적 청권이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은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물권은 소멸시효 안 걸려. 채권은 10년 소멸시효 걸려. 그런데요 점유를 뭐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데 점유를 뭐라면 상실하면 그날부터 몇 년이다? 10년.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물건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죠. 점유. 그러면 10년 100년이 지나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갑이 지금 을이 지금 미등기죠. 갑이 을하고요 매매계약하고 대금 받았죠. 을이 미등기라 해서 이 건물을요 반환해 달라고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을은요 등기는 비록 없지만 등기는 이 사람 뭐란다?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우리 민법 제 214조에 보면 214조 보면 소유물 반환 청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물 반환 청구에 보면 소유물 반환 청구요. 점유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는 반환 청구를 못해. 을은 갑하고 계약하고 잔금 주고 물건 넘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못해. 근데 을이 또 이걸 병한테 처분한 거야. 병한테 처분했어요. 처분하고 물건을 또 넘겨준 거예요. 그럼 처분하고 물건 넘겨줬죠. 그럼 이 사람은 점유 계속이에요. 점유 상실이에요. 이제는 처분을 팔려고 하느냐? 점유 계속이다. 이렇게 봐. 점유 계속이다. 이게 중요해. 점유 계속으로 봐. 그러니까 여전히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 이 사람이 직접 점유, 간접 점유로 봐. 알겠죠? 그다음에 이게 하나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못 하잖아요. 그런데 갑은요.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병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여전히 못해. 왜요? 병은 을의 권리를 이제받았잖아요. 을이요 갑한테 반환을 거부할 수 있죠. 병도 당연히 거부할 수 있어. 근데 시험은 항상 반환 청구할 수 있다로 나와. 있다. 그래서 갑은요 을이나 병한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문제 한번 봐봐. 15번 1번요. 1번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므로 지금 인도받았지만 미등기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면 매도인은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을 상대로 줄고요. 매도인은 줄고 맨 끝에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OX, X 없다 이 말이죠. 2번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 병이죠. 다시 매수한 자한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이 가장 중요해. 여기 있어. 2번 시험이 잘 나와. 병한테 반환 청구 못한다고. 3번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 경과로 무효가 됐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 신탁자 줄거 봐.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인도받아 점유 계속이죠.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맨 끝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부동산 매수인이 인도받아 인도 이퀄 점유 계속이죠. 그러면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누구한테 했다? 제3자에게 처분 동그라미 처분해도 여전히 점유 계속이죠.
여기 봐봐. 처분에도 뭐로 봤어? 점유 계속으로 봤죠.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틀렸어. 5번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 되고 말이 안 되죠. 매도인 줄거 봐. 형식적 소유자. 매수인 줄거 봐. 실질적 소유자. 그러니까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는 실제로 누가 소유자예요? 아니, 돈 다 주고 넘겨받았으니까 매수인이 소유자죠. 매도인이 너 등기 없이 내 물건 가지고 있으니까 월세 내라 이 말이죠.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잔금 다 주고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는 이 문제 한 문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중간생략 등기 한번 봐봐요. 이제 이걸 알아야지. 왜냐하면 이거 같이 연결돼. 자, 이제 봐봐요. 여기 봐봐.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을은요? 을은 갑한테요. 등기 청구권이 있죠. 등기 청구권. 그러면 청구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요? 채권이죠. 채권. 그런데요. 이 을이요. 다시 이것을 병하고 또 계약을 해. 자기는 등기 않고. 병하고 또 계약하고요. 이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넘겨. 그걸 채권 양도라고 그래. 알겠죠? 병 너가서 직접 등기 받을래? 이렇게. 아시겠죠? 자기는 등기 안 하고. 그런데 우리가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요, 미등기, 즉 미등기 전매적 중간생략 등기 하락해서 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죠? 하지 말라 했는데 어떤 이유로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어떤 이유로? 등기가 돼 있으면 형사처벌 받아.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데, 알겠죠? 그래서 합의가 있든 없든 등기됐으면 무조건 소유자가 돼. 소유자. 합의가 중간생략 등기.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하기로 3자 간에 합의가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일단 갑은 을한테 팔고 을은 병한테 팔았잖아요. 그럼 아무튼 누구 앞으로만 등기 있으면 돼? 병. 이것을 우리는 있든 없든 소유자가 된다.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라고 그래. 원래는 등기 어떻게 돼야 돼? 원래는 등기 어떻게 돼야 돼? 1번 갑에서, 2번 을로, 3번 병이죠. 아무튼 최종적으로 누가 등기 있어야 돼? 병. 그건 지금 등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1번 갑에서, 직접 2번 병. 지금 현재 누가 등기해요? 병. 병 똑같네? 그러니까 등기는 현재의 권리 상태를 나타내면 된다고 그랬죠? 현재의 권리자가 누구다? 병이죠? 병한테 등기 있으면 돼.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생략돼 있죠? 중간이 생략돼 있죠? 그걸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등기는 서울을 바로 가나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장땡이죠. 그럼 병 앞으로만 등기 있으면 돼. 어떤 이유로? 그걸 실체관계에 부합이다. 이렇게. 그런데요, 우리가요,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오는데요. 취득시효를 한번 볼까요? 취득시효. 그러면 취득시효를 하면 어떻게 돼요? 취득시효 등기가요, 갑으로 되어 있어.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요, 점유를요, 을이 갑의 앞으로 등기된 땅을 을이요, 20년을 점면 20년. 20년 점면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 나와. 등기 청구권. 알았죠? 20년이 되면. 그러면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 을은 갑한테 등기를 권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권리. 그러면 이 등기 청구로 채권이죠. 이 채권을요, 이 을이요, 다른 사람한테 직접 넘겨. 그걸 채권 양도라고 그래. 이때 채권 양도할 때는 그냥 양도하면 안 되고요. 을이요, 을이 갑에게 통지하든지 갑이요, 을에게 승낙을 하든지 또는 둘 중 하나만 쓰면 돼. 왜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권리가 있으니까 갑한테요, 야, 나 병한테 넘겼어. 병한테 등기해줘. 이렇게. 통지하면 돼. 권리니까. 의무자니까 물어보면 을이 승낙하면 돼. 둘 중에 하나. 여기는 권리만 있고 여기는 의무만 있으니까. 그런데 잘 봐. 이제 갑하고 을하고 봐봐. 갑하고 을하고는 어때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 대금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있죠. 자, 을은 갑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지만 대신 등기를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둘 다 권리 의무가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일방적으로 통지만 하거나 일반적으로 승낙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채권 양도할 때 봐봐요. 내가 갑이 을한테 돈 100만 원을 빌려줬죠. 돈 안 갚어? 그럼 깍두기한테 채권을 넘기잖아요. 그 깍두기 가서 받아가죠. 그럴 때 내가 채권을 양도할 때는 그냥 양도하고 내가 깍두기한테 채권 넘겼으니 너 깍두기한테 갚어? 통지하면 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돈 계속 안 갚으면요, 물어봐.
너 그렇게 자꾸 그러면 나 깍두기한테 양도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양도해라 양도해. 승낙 받았죠? 그럼 양도해버리면 돼. 둘 중 하나만. 그런데 그것은 권리가 있고 한 사람은 의무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돈 빌려줬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뭐가 있고 권리, 여기는 뭐가 있고 의무. 딱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이 중간생각팀께서는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권리, 의무가 다 있잖아요. 알겠죠? 이쪽의 권리는 동시에 이쪽의 의무고 이쪽의 의무는 동시에 이쪽의 권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양도하면 절대로 안 돼. 그냥 양도하면.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갑이, 먼저 을이 갑에게 뭐라고? 통지해. 나 병한테 넘겼다 통지하고 갑이 을한테 응 알았어 승낙을 해. 승낙. 이것이 플러스가 돼. 플러스. 여기는 둘 중 하나. 통지나 승낙만 하면 돼. 여기는 근데 통지와 승낙이 있어요. 통지와 승낙. 왜? 통지는 권리고 승낙은 의무자가 하는 것이고 여기는 권리자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같이 있으니까 통지는 권리자의 입장에서 승낙은 의무자의 입장에서. 그런데 여기는요, 이 사람은 권리만 있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권리만 있으니까 통지만 하면 돼. 이 사람은 승낙만 하면 돼. 둘 중 하나. 알겠죠? 근데 여기는요, 권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지와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다 있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게요, 미등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청권이 있어야 되겠죠? 등기 청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아직 소유자 아니니까. 등기 청권은요, 전원의 합의가 있느냐? 합의가 없느냐? 이 말이죠. 합의가 없느냐? 전원의 합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합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요, 병은 직접 갑에게 청구해요. 직접 갑한테 청구해요. 또 언제요? 그런데요, 갑이 거절해. 갑이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여기는 직접 청구하고요,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합의가 있어도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갑이 거절하죠. 거절하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 큰일 났잖아요. 병한테 해준다고 했는데 응 알았어 해놓고 안 해주겠대. 그러니까 병 앞으로 아무튼 등기가 다 될 때까지는 여전히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 이게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만약에 매매대금이 인상이 돼. 매매대금이 인상이 되면요,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에죠. 왜요?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팔았는데요, 을은 병한테 1억 1천에 판 거예요. 그러놓고 났어요, 우리요, 갑한테 1억 1천에 병한테 등기해달래. 여러분이 갑이면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주죠. 그럼 갑이 뭘 한다? 잔소리 말고 나 너한테 등기할래. 그러면요, 을은요, 등기하니까 등기 비용 들죠. 취득하니까 취득세 들죠. 또 병한테 넘기니까 양도세 들죠.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갑이, 을이 뭐라 한다? 더러운 놈 그럼 반띵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내가 500 더 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매매대금 인상됐죠. 그래 1억 받고 등기해줘야 돼. 1억 500 받고 해줘야 돼. 그래서 인상된 거하고 등기하고 동시행이에요. 그러니까요, 갑에서 직접 병으로 등기를 해준다는 거지 갑하고 을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갑은 을한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합의가 있어도 갑은 중간자에 대한 대금 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합의가 없다.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하죠. 대위에서.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합의하고 난 다음에 합의 후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무효 취소해제가 돼. 갑하고 을이 무효 취소해제가 돼.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내가요, 등기 청구권은 권리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무효 취소해제가 되면 갑하고 을하고는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죠. 을은 갑한테 해지가 됐으니까, 무효 취소해제가 됐으니까 등기 청구권이 없죠. 무효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병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가 있으면 없으면 유예요, 무예요? 무효. 플러스 마이너스. 자, 중간생략 등기는요,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래서 이것은 유효, 무효? 유효.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돼. 알겠죠? 그래서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중간생략 등기다. 이렇게 간단하죠.
내가 봐도 글만 봐도 간단하잖아요. 봐봐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보면 토지거래가 형사처벌 되죠. 합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등기하면 무조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알죠? 합의가 있든 없든 안 가려. 무조건 소유자. 그다음에 여기요. 여기 병 앞으로 돼 있죠.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를 만다 청구하고요. 합의가 있어도 대의에서 청구할 수 있고 권리와 의무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는 동시행이고 그다음에 여기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서 중간승약 등기는 무효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등기 청구는요. 통지만 하면 되고 반드시 승낙까지 있어야 되고 무효치 수혜자가 되면요.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16번 건물의 중간승약 등기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중간승약 등기를 금지 이걸 단속 규정 이렇게 단속 규정이니까요. 뭐가 되죠? 형사처벌을 받지만 유효이다 이렇게. 2번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전원이 합의 전원 동그라미 합의 이때 전원이 합의할 때는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죠. 따로따로 해도 된다 이렇게. 자요 디귿은요. 적법한 원인 행위에 의해 중간 생략 등기가 맞춰지죠. 맞춰지면은 그 등기를 뭐가 된다? 유효. 그것을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중간자의 채무 불행이 있어도 중간자 매매 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간자의 채무 불행 줄고 이퀄 매매 대금 지급 액수죠. 이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봐봐. 합의가 있어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각각 유효죠. 그러니까 갑은 언제 병한테 등기한다? 대금을 받고 하죠. 그런데 중간자의 채무 불행이란 말은 중간자가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랬을 때는 갑은 병한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거절할 수 있다 이래야지. 정답은 4번이죠. 자 17번은요.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했다. 을하고 병하고 모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으나 등기를 아직 안 했죠. 1번 을은 갑에 대해 등기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봐봐요. 지금 보면 갑은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고 을도 다시 병한테 매도하고 인도했죠. 지금 현재 병이 가지고 있죠. 그래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유효이죠. 그러니까 1번에서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여기 봐봐. 갑의 등기 의무와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대로 있죠. 자 2번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합의가 없다. 그러면 직접 청구다 대위다. 여기 합의가 없다. 직접이다 대위다. 대위 직접 동그라미하고 그것을 대위로 바꾸라면 대위로. 자 3번은요. 전원의 합의 없이 줄고 병 앞으로 이전됐기 여기 봐봐.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병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말소로 청구할 수 없다 병이 소유자. 4번 갑을병 전원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도 봐봐. 합의가 있으면 원칙은 직접 청구죠. 원칙은 직접 청구인데 갑이 거절할 수도 있죠. 합의가 있어도 을을 대위해서 청구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합의했더라도 병은 을을 대위해서 줄과 을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옆줄 긋고 만약 갑이 거부시 이 말이죠. 합의했는데 갑이 을한테 병한테 등기를 거부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 을이 갑에게 병에게 양도하고 줄과 갑에게 통지죠. 갑에게 통지.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여기요. 통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뭐도 있어야 된다? 승낙이 있어. 승낙. 그래서 통지하고 갑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돼. 갑에 승낙이 없더라도 틀렸네요. 없더라도 갑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갑에 승낙이 있어야 등기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가등기하고 등기 추정력하고 저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요. 그 혼동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여러분요. 소유권이 다 끝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소유권까지 할 거예요. 소유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주는요. 소유권까지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요. 이게 이제
가등기 하고요. 등기 추정 얘기 1시간, 그러니까 소멸시효하고 뭐 혼동하고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점유가요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다음에 소유권은 다 못해도요. 아마 소유권 부분 공동 소유 앞에까지 아마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요 소유권 있죠? 소유권까지 공부를 해오셔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